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데 이어 이스라엘의 대대적 보복에 나서면서 이 지역에서 5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거주 40대 한인 남성이 동생에게 총격을 가한 뒤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지난 6일 26번째 가정폭력 방지 침묵 행진을 개최하고 피해자들이 침묵을 깨고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생후 3개월 아들 살해 용의자로 수감 중인 그레이스 유 씨를 석방하라는 구명 캠페인을 전개해온 뉴욕 뉴저지 구명위원회가 버겐 카운티 검찰청에 만여 개 이상의 서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당신을 위해 더 든든해졌습니다. 당신을 위해 더 넓어졌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위해,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20년 한결같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은행. 20년의 든든함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더 든든한 힘으로 더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로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찾습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데 이어 이스라엘의 대대적 보복에 나서면서 이 지역에서 5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비롯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해 이스라엘 국민 최소 700명이 숨지고 2,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50명 이상이 산채로 납치돼 끌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도 즉각 대대적 보복에 나서 테러의 둥지로 불리며 하마스의 본거지로 알려진 가자 기군의 슈자이어 지역에 150회 이상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400여 명이 사망하고 2,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가자 지구에서만 12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대대적 공습에 이어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앞으로 50년간 기억될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며 하마스는 전쟁을 시작한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 전쟁의 규칙이 달라졌다, 몇 세대에 걸친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양측의 충돌이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정부가 지난 2일 하마스로부터 이스라엘 공격 작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승인했다고 보도,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반군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감행한 가운데 뉴욕 등에서 하마스 지지자와 이스라엘 지지자들의 시위가 벌어져 무력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맨해튼의 타임스퀘어와 유엔 본부 근처에서 하마스 지지자들은 팔레스타인 깃발과 지지 구호가 담긴 피켓을 들고 지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유태인들이 집단 시위에 나서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우려됐고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이들을 차단하는 등 안간힘을 썼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은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이 슬픈 일이지만 팔레스타인을 무력으로 강제 이주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지지자들은 팔레스타인을 겨냥 테러리스트라고 외쳤으며 일부 유태인들은 조국을 지키겠다며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뉴욕 외에도 아틀란타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이스라엘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낸시 펠로시 전 연방 하원의장이
이스라엘 지지 모임을 여는 등 중동의 위기가 미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거주 40대 한인 남성이 동생에게 총격을 가한 뒤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7시께 필라델피아 북동부 론허스트의 한 주택에서 42세 남성 마이클 황이 자신의 남동생과 말다툼 뒤 동생의 얼굴에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뒤 당시 현장에 있던 황 씨의 12세 아들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고 명령했지만 황 씨는 이를 거부하고 출동 경찰에게도 권총을 발사, 경찰 3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경찰도 황 씨의 권총 발사에 대응해 총격전 끝에 오후 7시 30분 황 씨를 사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황 씨는 방탄조끼를 입은 채 49경 권총, 탄창 등으로 무장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황 씨는 지난 5월에도 위협 및 범죄 도구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됐으나 지난달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지난 6일 26번째 가정폭력 방지 침묵 행진을 개최하고 피해자들이 침묵을 깨고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침묵 행진은 플러싱 백구경찰서 앞에서 시작해 퀸즈 공립도서관에서 침묵을 깨는 집회로 마쳤습니다. 이지혜 소장은 침묵 행진은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청할 곳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피해자분들이 침묵 속에서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저희가 매일매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그런 침묵을 깨트리고자 그런 피해자분들이 빨리 그런 바이런스에서 벗어나셔서 좋은 삶을 살고자 그런 것이 원동력이 돼서 저희가 매년 이런 침묵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진에는 뉴욕 가정상담소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 40여 명을 비롯해 20여 개의 비영리 단체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동참했습니다. 이 소장은 신체적인 폭력뿐 아니라 정신과 언어, 문화, 신분 등 다양한 상황과 원인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한인 사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침묵 행진을 저희가 매년 할 때마다 그 다음날 핫라인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이런 자기의 피해 당한 그런 일들도 많이 나누시고 또 도움을 청하시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모든 커뮤니티 분들이 매년 할 때마다 오셔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핫라인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핫라인 운영에 참여하는 봉사자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후 3개월 아들 살해 용의자로 수감 중인 그레이스 유 씨를 석방하라는 구명 캠페인을 전개해온 뉴욕 뉴저지 구명위원회가 버겐 카운티 검찰청에 만여 개 이상의 서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유 씨 가족들과 뉴욕 뉴저지 구명위원회 관계자들은 10일 버겐 카운티 검찰청 앞에서 유 씨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지난 2달 동안 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만여 개 이상의 서명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유 씨의 사촌오빠인 유대현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전 회장은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만여 개 이상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를 내일 검찰에 전달하고 다시 한번 그레이스 유의 결백함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스 유 씨는 지난해 5월 생후 3개월 아들 살해 용의자로 체포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과 일창헌 뉴저지 한인회장이 뉴욕과 뉴저지 구명위원회 공동 후원회장을 맡아 교회와 종교기관, 한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위원회는 계속해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토요일 4일간의 라틴 아메리카 순방을 마치는 연설에서 난민을 위한 일할 권리를 촉구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나흘간의 라틴 아메리카 순방을 마치며 7일 콜롬비아 북부 도시 네코글리 정글 초입부의 한 부도에서 이같이 연설했습니다. 네코글리의 정글은 수천 명의 난민들이 미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건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을 포함해 미주 전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이민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주변국들 모두가 함께 모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수만 명의 이민자들을 훌륭하게 사회에 융합한 콜롬비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난민들에게 일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앞서 도시에 도착한 수만 명의 난민들에게 임시 쉘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아담스 시장은 연방정부에 난민들에 대한 취업 허가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바이든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로의 난민 직접 추방 항공편을 재개하기로 합의, 망명 자격이 없는 베네수엘라인들은 고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한 베네수엘라 난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른 선택이 없다며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최대 약국 체인 중 하나인 월그린의 일부 매장이 이번 주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업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며 일부 매장은 하루 동안 파업을 진행하는 반면 3일 모두 약국을 폐쇄하는 지점도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파업 규모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미주 9천여 개의 월그린 체인 중 500여 개 영업점의 약사와 약국 기술자, 직원들이 이번 파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파업에 대해 주최 측은 미주 전역의 약국이 마주하는 인력 부족 문제와 그로 인한 업무 과중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월그린 측은 일부 직원들이 제기한 우려사항을 경청하고 있다며 약사 임금과 보너스 채용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주 카이저 퍼머넌트의 간호사와 직원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의료 파업을 벌이며 더 나은 근무 조건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은 17,000명이며 이 중 80%가 영어권 국가로 이민 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황희 의원이 외교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이주자는 17,6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해외 이주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나라는 미국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8%, 8,458명이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캐나다가 20.1%로 3,552명에 달했고 호주가 8%로 1,415명, 일본이 6.5%로 1,150명, 뉴질랜드 4.1%, 72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즉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80%로 10명 중 8명이 영어권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황희 의원은 이들 국가는 자녀 교육, 직업 선택, 복지, 날씨 등 생활 여건이 좋고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진출해 정착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미국 내 한인 유학생 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세비스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한인 유학생은 46,520명으로 1년 전 45,620명보다 2%, 920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또 이는 한인 유학생이 가장 적었던 2020년 9월 43,792명과 비교해도 3년간 2,700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인 유학생은 6만 2천여 명에 달했고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 2008년 11만 명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인 유학생이 급감한 것은 미국의 교육 수준이 한국에 미치지 못하면서 비싼 돈을 들여 미국 유학을 마치더라도 한국 기업 등의 채용에 있어 유리한 점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한인 유학생은 캘리포니아주가 12,815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이 9,125명, 매사추세츠주가 3,425명, 텍사스주가 3,369명이며 학사과정이 39.4%, 박사과정이 22.6%, 석사과정이 17.3%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2순위를 제외하고는 전면 동결됐고 가족이민은 전순위가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3년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미국 이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취업 이민의 경우 2순위 영주권 발급 일자만 2022년 7월 15일로 단 일주일 진전됐습니다. 또 1순위는 지난달처럼 오픈 상태를 유지했으나 3순위 전문직은 2021년 12월 1일, 3순위 비전문직은 2020년 8월 1일, 4순위는 2019년 1월 1일로 전면 동결됐습니다. 가족 이민은 영주권자 직계가족 대상인 투웨이 순위가 지난달 1년 이상 앞당겨져 2019년 2월 8일로 진전됐지만 11월은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가족 이민 전 순위가 영주권 발급 우선 일자는 물론 접수 일자도 그대로 동결돼 신규 접수조차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영주권 문호는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는 상황이어서 이민 커뮤니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3.8%로 변동이 없는 가운데 새 일자리가 예상보다 2배나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실업률이 3.8%로 전달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새 일자리가 33만 6천 개 늘어났고 이는 예상치의 2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새 일자리도 22만 7천 개 증가로 상향 조정됐으며 9월 일자리 증가는 8월보다 10만 9천 개나 많았습니다. 이는 경제 전문가들이 9월 새 일자리가 17만 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음을 감안하면 거의 2배 급증한 것입니다. 미국 새 일자리는 올해 1월 47만 2천 개가 폭증한 뒤 2월부터 5월까지 20만 개 증가를 기록했고 6월에만 10만 개 늘어나는 데 그친 뒤 7월부터 다시 3개월 연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새 일자리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7,000개, 건설업이 11,000개 등이며 헬스케어 분야는 무려 4만 1,000개가 늘어났고 호텔과 식당 등에서 19,000개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 6,000개, 주정부 2만 9,000개, 지방정부 3만 8,000개 등 공무원이 7만 3천 명 증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내년 10월부터 북미에 판매하는 전기차에 테슬라 충전 규격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은 2024년 4분기부터 현대차 그룹 전기차에 북미 충전 표준 포트 낙스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전역에 있는 12,000여 개의 테슬라 슈퍼차저를 현대차 운전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변화는 미국에서는 내년 4분기부터, 캐나다는 2025년 상반기부터 신차에 적용되며 기존 규격인 CSS 충전구는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는 기존 충전 표준이 적용된 전기차 고객들도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 1분기부터 낙스 어댑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 북미 권역본부 호세 무뇨스 CEO는 테슬라와의 협력으로 고객에게 탁월한 전기차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며 현대자동차 EV 소유자에게 차량을 더욱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테슬라 슈퍼차저 함유로 자사 전기차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급속 충전 네트워크 규모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여자 골퍼 김효주가 어제 텍사스주 올드 아메리칸 골프클럽에서 열린 어센던트 LPGA에서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71타로 통산 6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뉴저지 출신 코리 부커 연방상원의원과 벤 골드먼 연방하원의원 등 연방의원 2명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폭격 당시 이스라엘에 있다가 긴급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구상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하와이주 빅아일랜드의 킬라우에 화산의 분출이 계속되며 수백 차례의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평 9만 스퀘어피트 규모로 미국에서 가장 큰 힌두교 사원이 12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주 중부 뉴저지 로빈스빌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2시쯤 뉴저지주 패턴슨의 한 도로에서 벤이 인도의 벤치에 앉아있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렌트에 불만을 품고 85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롱아일랜드 서포크 카운티 31세 여성에게 징역 30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저지주의 중국계 테니스 코치 테리 쿠오가 제자인 12세 소녀를 1년 이상 성추행한 혐의로 맘머스 카운티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공립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콘돔을 배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최저 기온은 5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2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3년 홍천군 뉴욕 특판 행사가 10월 6일 금요일부터 16일까지 뉴욕 뉴마트에서 진행됩니다. 인삼 특산지인 강원도에서 우수한 품질의 홍삼정과 홍삼 농축액, 홍삼 캔디와 현미국수, 찰옥수수, 강된장, 평양식 물냉면과 함흥식 비빔냉면, 전통 수제 한과와 구운 단호박 한과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정지역 강원도 홍천의 맛있는 먹거리를 뉴욕 뉴마트에서 만나보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3년 정선군 뉴욕 특판 행사가 10월 6일 금요일부터 16일까지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진행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정선 수리추 인절미와 영양떡, 시래기 청국장 찰옥수수, 찐 약도라지 가루와 취나물, 곤드레, 시래기, 유채나물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정지역 강원도 정선의 우수한 품질의 특산품을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뉴욕 가정상담소가 10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 가정폭력 방지 친목행진을 진행합니다. 올해로 26회를 맞는 뉴욕 가정상담소 친목행진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북돋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친목행진은 오는 6일 금요일 오후 4시 뉴욕 플러싱 109 경찰서 앞에서 출발해 유니언 스트리트, 메인 스트릿을 지나 플러싱 공립도서관 앞에서 침묵을 깨는 세레모니를 하게 됩니다. 가정상담소는 친목행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